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 대기자의 시국진단, 오늘 그 20번째 마지막 시간이 진행됩니다. 저는 펜앤마이크의 최대현입니다. 자, 진짜 저희가 시국진단을 시작한 게 작년이었는데 어느덧 벌써 이제 20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매번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마다 김용삼 대기자께서 진짜 역사를 통해서 그 해답을 하나씩 풀어주셨는데 벌써 그 20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 대미를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자, 이제부터 시작된 이 이재명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대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 대기자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시대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생각을 네. 하면 뭐 사실은 이 코너도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아마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그 일을 수행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이 깨어있는 애국 시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다. 이렇게 좀 참혹한 자성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이 예. 커올라 와서 아니 그때 그 시대에 이 그 살았던 분들이 왜 이재명 시대를 못 막았느냐 라고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을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이 현충일인데 네.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이 현충일에 순국 선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네. 예. 바로 그런 사람의 집권을 허용한 것만으로도 예. 이 당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역사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자각을 하고 예.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음. 이건 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왜 못 막았느냐? 정말 그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뭐가 있었느냐? 이건 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뭐 그 대선에 출마했던 그 후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스텝을 이루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유권자들이 과연 이재명 시대를 그 왜 못 막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처절한 이 반성부터 하고 그야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그래야 뭘 어떻게 새 출발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펜앤마이크 김용삼 대기자님의 이 시국 진단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야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싸워 주셨던 분들이죠. 그거는 저희도 네. 뭐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어떻게든지 이 순국 선현들께 좀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좀 준비하시죠. 예. 어쨌든 지금 그 표심으로 나타난 이 결과, 예. 지금 이 결과가 무슨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컴퓨터로 뭐 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은 예. 이게 이제 국민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삶의 궤적을 걸어왔고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했고 또 정치인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벌였고 그 부인까지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되도록 표를 몰아줬다는 것은 정말 애국 세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재명을 그 지지하는 사람보다 숫자가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적었다기보다는 이번에 뭐 이준석 후보도 있고 예. 있기 때문에 합치면은 더 많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막히는 뭐 못했죠. 합치지 못한 책임도 그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멱살을 잡아 끌어서라도 두 후보를 무릎을 꿇려놓고 몽둥이를 두드려 패서라도 이 일을 해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통령 그 취임사를 보면은요. 예.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응? 아니, 입으로는 뭐 정의로운 통합정부, 뭐 유연한 실용정부, 뭐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 뭐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예.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뭔가 이 기업에 있는 족쇄들을 다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뭘 풀어줍니까? 더 묻고 앉아 있지. 제가 취임사를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예, 성장이란 단어를 무려 22번을 썼더라고요. 예.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성장이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뭐 자유민주주의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예. 입으로만 말하면 뭐 하나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예. 그리고 뭐 낡은 뭐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재요. 어? 낡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취임하는 자리에서 그 엄숙한 취임사를 그 내놓는 자리에서 이 뭐 앞뒤가 맞아야 뭘 이해를 하지요. 응?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 그 대통령 취임사 가지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예. 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더 낫다고.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죠. 너희들 뭐야? 뭐 니네 그럼 한미 동맹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평지풍파가 일어났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아. 아니 이분은 뭐 입으로는 통합정부, 실용정부 해놓고 예. 지금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 뒤에 가가지고는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대요. 뺏긴 분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 이거 내란과 관련된 일에 이 관련됐던 사람들 다 아작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예.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다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예. 수반이 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취임사에서 본인의 입으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용한 실용정부가 되겠다고 그래놓고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겠대요. 통합이란 단어도 한 5번 정도 쓰셨어요. 예. 그래놓고 내란은 4번 쓰더군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부터 뭐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예.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또 그 일들을 좀 하죠. 예. 아 그리고 더 아주 흥미로운 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정희, 김대중 얘기는 나와요. 그다음에 뭐 언급을 했습니다. 예. 예. 또 김구 얘기는 또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냐? 뭐 자기가 해야 될 그 뭐 무슨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 중에 4번째가 문화가 꼽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요. 그리고 그 아래다가 뭐라고 그 발언을 했냐면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김구가 했대요. 그러니까 그 김구 선생의 이 그 꿈이었던 예. 높은 문화가 꼽히는 나라를 본인이 만들겠대요. 실제로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뭐 모르겠어요 저는. 대 기자님이 모르시면 도대체 예.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뭐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박정희, 김대중, 김구를 언급했는데 예. 이 나라를 만든 데 앞장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어허. 자 이런 걸 보면 예.
아니 이게 좀 취임사에서부터 뭐가 좀 아니 그 취임사 안에서 서로 내용이 예. A란 얘기했다니까 왼쪽 네. 얘기했다 오른쪽 얘기했다가 이 네. 두 눈으로 좌우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취임사뿐만이 아니고요. 예. 딱 이제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그 이 인사를 했잖아요. 예. 그 인사를 하는 과정에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뭐 어떤 그 유튜브 방송에서 뭐 시작부터 반미 친중이다. 예. 그래가지고 뭐 국무총리 내정자의 뭐 김민석,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의 이종석, 예. 뭐 여기까지는 뭐 다 자기 편이니까 그렇다 쳐요. 예.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에다가는 이종석 씨를 앉히고 그다음에 그 저 국가안보 실장에. 예, 그 NSC라고 예. 하죠. 예. 거기다가는 또 이 이종석하고 정반대되는 위성락 씨를 또 안보실장으로 그 내정을 했어요. 예. 야 이게 뭔가 이게. 음. 그러니까 이 이종석과 위성락 이 두 분은요 노무현 정부 시절서부터 아니 뭐 그 이전에서부터 극과 극의 주장을 해왔던 그런가요? 사람이에요. 예. 이종석 씨가 그 이 한미 관계에서의 자주를 주장하는 자주파라면 예. 위성락 씨는 한미 동맹을 주장하는 동맹파의 핵심이에요. 예. 자 우선은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를 보면 예. 이분은 이 석사 박사학위를 전부 북한 관련된 걸로 그 받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뭐 본인이 자칭 전문가다 그러는데 이 이종석 내정자의 이 북한 그 연구의 핵심 그 기본 패러다임이 뭐냐? 송두리가 그 한국에다 퍼뜨린 내재적 북한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내재적 접근법은 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북한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북한을 바라보려면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 뭐 그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이런 거 다 뺏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내재적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상식에 의한 예. 우리의 그 평균적인 이성에 의한 판단을 갖다가 싹 무시하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세습제 예. 그 부닥쳤을 때 네. 김일성이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면피를 할 수 있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송두리가 아유 수령님 이런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은 북한 나름의 이 특수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자식에게 이 권력을 세습하는 거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한테 지금 포위 고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유격대식으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격대 국가에서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을 합니까? 이건 뭐 피부치로 이렇게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야.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진짜 북한이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그 황당무계한 이론을 만드는 게 송두리고 그 송두리가 주장한 그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문제를 연구해서 석사 학사 학위를 받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만들어내 가지고 햇볕 정책의 몸통이 이종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그 앞으로 국정원이 뭐 하겠어요? 뭐 햇볕 정책의 앞장서는 예. 그 임동원의 뒤를 이어서 네. 북한한테 다 퍼주자는 거죠, 뭐. 뭐 북한한테 뭐 그냥 뭐 퍼주는 것만 퍼주면 괜찮은데 대한민국의 핵심 정보와 그것까지 전부 다. 이것까지 다 퍼주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원래 국가정보회라는 게 이 북한의 이런 공작, 중국 공산당의 공작을 막으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완전히 뭐 이제 그런 그 퍼주기에 앞장서는 게 되면 이런 국가정보원장은 이 국가정보는 빨리 없애는 게 낫죠 지금. 이번에 왜 북한이 구축함 두 척 진수했지 않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진수하다가 침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어쨌든 그 새로 진수한 그
구축함을 보게 되면 일명 스텔스함이라고 예. 레이더에 안 걸리는 그 함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북한이 어디서 기술이 나서 저런 함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예. 그거 문재인이 USB에다 담아갖고 준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 말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이 이재명 정부의 이 그 집권을 이제 못 막은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죄인이야,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놀라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예. 뭐 무시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종석 씨는 대북 포용 정책을 본격 주창한 김대중 햇볕 정책의 원조다. 예. 그런 사람이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예. NSC.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주파. 음. 그러니까 야 무슨 한미 동맹 필요 동맹은 없어. 무슨 필요 없어. 예.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아 북한하고도 우리 오순도순 말이야. 어? 손잡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 이게 자주파의 대부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외교부 이 북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이 지금 생존하려면은 그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 만약에 한미 동맹이 없어져 봐라. 지금 여기 있는 뭐 우리가 이 번영은 다 예.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뭐 지금 들어와 있는 모든 그 해외 자본 다 빠져나가는데 그 우리 깡통 차고 그러면은 북한하고 오순도순 앉아가지고 자주 할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위성락 북미국장이 이제 동맹파의 핵심이라면 이 자주파의 핵심인 이 이종석과 그 위성락이 꽈당 부딪혀가지고 위성락이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그 정부 시절에 예.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핵실험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10달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통일부 장관에서 이제 그 해임이 됐죠. 예. 그 바로 지금 저기 그 나와 있는 저 위쪽이 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고 국정원장이고. 아래쪽이 이제 위성락 씨인데 이분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그에 임명을 했어요. 원래 대통령실에 이제 3실장이 제일 힘이 세지 않습니까? 예. 안보실장 그리고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정책실장 이렇게 3명인데 예. 그 중에서 한 명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의 위성락 이제 실장이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이 취임사에서 네. 앞뒤가 막 안 맞다 어긋나듯이 맨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그 예. 자주파 동맹파의 이미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뭐 천하가 다 아는 두 사람이 화해를 했나?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 또 한 번 붙었습니다. 언제 또 붙었나요? 2022년 그러니까 예. 그 이 이재명 그 후보가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졌잖아요. 예, 예. 그때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대위에서 예. 이종석 씨가 평화 번영위원장을 맡았어요. 위성락 씨는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았어요. 예. 근데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종석 씨가 종전선언 이런 거는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어허. 주장을 했는데 위성락 씨가 맞받아 쳐가지고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비행 문제하고 맞물려서 그래야 우리가 그 평화 트랙을 미국하고 입장을 맞춰가지고 예, 예. 해야지 말이야. 뭐 미국하고 상의도 없이 종전선언 백날 해봐야 뭐하냐.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리고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선언 관련해서. 2022년에도 정면으로 한번 맞부딪힌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아주 정말 이거보다 더 흥미진진한 일은요. 이종석 씨가 이제 그 자주파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동맹파를 작사를 내고 그야말로 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그 자주파가 다 그 이 대권을 잡은 것 같았는데 네. 이 자주파 안에서도 이제 초강경 자주파하고 어허. 온건 자주파가 갈렸습니다. 오. 어떤 문제로 갈렸느냐? 그 당시에 주한미군이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그 있는데 주한미군이 그 전까지만 해도 붙박이로 한국만 담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 신속 기동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아니 주한미군이 왜 꼭 한반도에만 붙어 있어야 되냐? 아니 무슨 다른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대만이 일이 터지면 대만 갈 수 있어야 대만이 된다. 예. 문제가 생기면 대만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뭐 저 괌에 문제가 생기면 괌으로도 가고 베트남에 문제가 생기면 베트남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 체제가 완전히 다 재편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한미군의 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우리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이걸 우리가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이제 그 논의하는 와중에서 이종석 씨가 야 이거 뭐 미국하고 너 짜고 했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온건파로 몰려가지고 어허. 초강경 자주파가 이종석 씨를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은 이 기회주의자다 위장된 숙미주의자다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막 비난을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번에 이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하고 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과연 이게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과연 미국 정부하고의 지금 그 관계를 예. 어떻게 정립하려고 하는 건지 아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앞뒤가 안 맞는 예. 뭐 희한한 그 일들을 지금 계속 벌여가지고 뭐 국민도 헷갈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정책 담당자들도 이게 이제 노무현 때 그 과당하고 붙은 자주파와 동맹파가 또 붙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앞서 선거 때 한번 붙었다고 그러셨으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미 그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정책을 확고부당하게 정리를 했어요. 예, 물러설 수가 없죠. 예, 이제 그 중국이 더 이상 세계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냥 놔두진 않는다. 그래서 중국을 세계 이 글로벌 그 서플라이 체인망에서 제외를 시키고 예. 자유의 가치를 그 중시하는 이런 쪽으로 바꾼다라는 이제 정책으로 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뭐 적당하게 뭐 동북아 균형자론 뭐 이따우 얘기를 꺼냈다 하면은 이건 뭐 설당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제 한국의 이 대선을 아주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4,500명 재배치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뭐 사실이 뭐예요? 아니다. 뭐 그렇게 부인을 하긴 했지만 뭐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원래 얘기를 그런 해놓고 겁니다. 부인하고 얘기해놓고 부인하고 군사 작전이라는 거는 절대 아니다. 뭐 그런 거는 예. 그래도 한번 논의가 됐다는 그런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무슨 얘기냐? 아니 지금 대선에서 그 한미 동맹 관계보다 한중 관계를 더 중시하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에게 표를 주면 주한미군은 그 다른 데로 돌릴 거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오. 이걸 또 우리 국민들이 예. 야 미국이 너무 막 그렇게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게 예. 여러분 이 민주당이 만들었던 1차 탄핵안을 보시게 되면 그 탄핵안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친미 친일하면서 반중 반러 정책을 썼다 이런 식으로 그게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반미 반일 하라는 얘기를 지금 주장했던 사람들이 집권을 했는데 미국이 그런 나라에다가 자기네들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 이거 좀 재고하지 않을까요? 지금 동맹국이 그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감한 건지 정말 무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친중을 노골적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켰어요. 뭐 당선은 됐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개구리가 아하. 우물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야 하늘이 바늘 구멍만 하네. 정중지와. 예. 개골개골 하고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패권 전혀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우물 밖에 예.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우리가 왜 꼭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작심을 하고 지금 우리 국가 지도자를 뽑은 거 아닌가?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모골이 좀 송연해집니다. 예. 아니 지금 그 오바마 정부 시절서부터 네.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래전부터 이 미국 정부가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린치핀이다. 어. 그러니까 한국 너희들 잘 정신 차려. 예. 린치핀이라는 거는 이제 그 빠지면 대형 사고죠. 이 예. 바퀴 축이 연결되는 건데 그 빠지면 이제 바퀴가 바퀴 빠지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인데 그 린치핀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빼버린 거예요. 아, 다시 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물 안에 앉아가지고 예. 저 사람이 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대. 저 사람이 되면은 뭐 농어촌에다가 뭐 월 몇십만 원씩 주겠대. 뭐 한 사람당 얼마씩 뭐 나눠주겠대. 뭐 이거 태양광 연금 준대 뭐 그런 얘기 하고 좋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을 뽑았는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지금 이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나 있는 걸까요? 저는 저 지도를 보시면요. 예. 지금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중국을 포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대만과 남한인데 대한민국인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린치핀이 빠져버렸다. 미국이 그냥 구경만 할까? 어떡할까? 대한민국은 이미 예. 1949년이었군요. 그 에치슨 선언 나오면서 예. 미국의 방어 라인에서 뭐 빠진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1950년 동란을 6.25 동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니 경험이 있는데 똑같은 짓을 지금 또 하고 있으니 예. 답답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그 괌 이전 그 더군다나 예. 구체적으로 이 인원 숫자까지 나왔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4,500명은 아마 그 일개 스트라이크 연대 정도 병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4,500명이 떠나면 나머지는 뭐 여기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여기 있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 사람들 진짜 이 국제관계 냉엄한 지금 그 진행을 잘 보고 옛날 구한말처럼 고종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패권 질서에 구멍을 뻥내는 예. 친러시아 정책 다시 하지 말고 잘 정신 차려서 너희들 선거 잘해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낸 게 저건데 이거를 그냥 깡그리 그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이제부터는 뭐 한국이 저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게 이재명에 대한 그 판단보다는요. 예. 이 사람을 선택한 한국인들 너희들 그러니까요. 이제 정신 좀 차려봐. 우리는 이런 선택 안 했는데 책임은 같이 물어야 됩니다 지금. 아니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막지 못한 것도 예.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우리 모두가 이제 역사의 죄인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게 자 미국 정부의 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중국 영향력 행사 문제를 딱 언급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뭐 이거 이 화면에는 마치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통화를 한 것처럼 돼 있지만 통화도 못했죠. 통화도 아니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예. 지금 통화했다는 지금 보도가 없잖아요. 예.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그냥 그 문장으로 예. 백악관이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딱 경고를 보낸 겁니다. 예. 아니 뭐 아니 대통령 취임 축하한다 그게 아니라 아니 처음 날라온 게 한국에서의 선거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원치 않는다 반대한다 그런 게 날라왔어요. 대통령 무슨 취임한 얘기예요? 날. 이게 한국인들 한국인들 너희들 이제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뭐 예.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참 이게 아, 오늘 아침
제가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아니 어제 오늘 그 신문에 예. 특히 오늘자 신문에요. 각 그 기업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 뭐 취임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축하 광고가 막 시리즈로 쫙 실려 있더라고요. 예. 무슨 뭐 삼성에서부터 아 우리끼리 축하하면 뭐예요 지금? 자유세계 우방들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그 문재인도 보궐선거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수위 기간이 없이 바로 취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전화해서 문재인과 통화하면서 축하한다 그런 얘기했고요. 뭐 영국, 일본 뭐 모든 데서 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동맹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아니 뭐 미국 정부나 이 동맹국 정부들은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법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모를 리가 있습니까? 에이, 우리도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의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같은 게 뭐 미국에서 제동이 한번 걸렸다가 그 지역 법원에서 그 제동이 걸렸다가 연방 법원에서 그거 다시 또 없애달아 가지고 관세 정책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데 미국이 왜 한국 거를 몰라요? 지금 미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메시지가 중국 네. 영향 행사에 반대한다. 예. 였다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한국과 중국 관계의 개선을 희망한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가 아니죠. 기시다가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 이시바인가? 예, 그 총리가 한국어로 예. 타이핑을 해가지고 축전을 보냈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일본이 굉장히 신경을 썼네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내용이 예.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 예. 강화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 좀 이어받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출범이 국제관계에서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짧은 사례를 통해서 예.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듯이 지금 한국의 이 국제적인 위상과 국제적인 이미지는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예. 이것을 우리 그 국민들이 좀 빨리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나요?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제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저는 이번에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이게 단일화가 진정으로 불가능한 꿈이었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이 49.42%, 예. 그 김문수 후보의 41.15, 이준석 후보의 8.34 더하면 예. 이긴 거거든요. 이길 수 있죠. 예. 그러면 단일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막판에 뭐 단일화가 뭐 안 됐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럴지는 뭐 몰라도 예. 지금 뭐 그 김문수 캠프 주변에서 뭐 우리 그 단일화 안 돼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그 메시지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고 저는 이번 그 선거 사실은 뭐 결과는 보나 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 아니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한쪽은 단일화해서 한 명 내보내고 다른 예. 쪽은 분열해서 두세 명 나오면 그 선거 하나만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노태우 당선될 때가 그랬지 않습니까? 87년에 예. 1로 3김이 붙어서 네. 저 노태우 이겼죠.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그 DJP 연합을 해가지고 그 이긴 거 뭐 수도 없죠. 예. 뭐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한 거요? 단일화해서 한 사람이 나갔고 저쪽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나오고. 끝까지 나와가지고 2점 몇 프로 가져가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걸 알았으면 그래서 저는 김문수와 이준석을 비롯한 예. 저쪽 캠프 안에 있는 모든 saram들도 다 죄인이다 이제. 뭐 유권자도 죄인이지만
저는 김문수도 죄인이고 이준석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석고 대죄하고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 이게. 응? 안 그러면 돌팔매로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어? 이제 조금 국민 감정이 경악해 보십시오. 어? 이런 상황에서 그래. 이렇게까지 그 단일화를 안 하고 41.2로 8.34를 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그 권력을 헌납해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듭니까? 에이, 뭐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뭐 졌지만 잘 싸웠다 김문수다 이런 거 보면 막 패 죽이고 싶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역사의 죄인인데. 그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예. 그 지금 입법 독재는 신물나게 우리 경험했습니다. 네. 사법 독재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행정 독재라고 아세요? 행정 독재는 원래 독재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입법 사법 독재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데 네. 왜 행정 독재에 대해서는 왜 우려를 안 하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요. 예.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 김정은이가 천하에 와도 빨간 한 장 차고 나가가지고 뭐 필요하신 뭐 무슨 발표문 우리가 만들려고 왔는데요 하고 협조할 사람들이에요. 그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뭐라고 그 얘기했습니까? 풀이 녹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녹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이게 공무원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뭐 얘기하기 이전에 다 알아가지고 뭐 이재명 정부에서 그때 공약한 내용들 중에 예산권을 갖다가 기재부를 해체해버리고 대통령실에서 예산권 다 가져간다고 그랬으니까 공무원들 예산에 덜덜 떨거든요. 너희 부처의 예산이 충분한가 보다. 이거 한마디에 그냥 대통령실에 껍벅 죽겠죠. 황공무지로소이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낮은 포복으로 겨서 예. 뭐 다 알아서 협조할 테니까 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삼권 합치 독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어려우시면은 북한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맞네요. 예, 북한은 뭐 사법부 있고 다 있어요. 법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그 위에 있는 정점에 가서 김정은이 있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헌법도 보면은 헌법 전문을 보면은 뭐 자유민주 뭐 공화국 이런 거 없죠. 예. 뭐 김일성, 김정일 얘기만 있고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예. 이번 그 대선에서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데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냥 아예 그냥 다 부숴서 없애버리든지 예. 아니면 아주 재창당에 가까운 개조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식 마누라 빼고 다 받고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으면 아니라 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뭐 누누이 해왔는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죄인인 김문수 씨가 또 한 번 좀 죄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 정당을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는 이 대권을 부여를 해서 국민을 완전히 그냥 그 갈아엎고 새 정당을 창당하듯이 어떤 그 개조를 해버리는. 그 말씀은 전당대회 통해서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좀 뭐 이렇게 개혁을 한번 해봐라. 저는 왜냐하면 예. 저는 그 김문수 죄인은 네. 우선은 그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그래도 깨끗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과거에 그 공천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잘했죠. 정말 예. 그 똑부러지는 그 공천 심사를 해서 그때 아주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뭐 찻대기다. 예. 거기다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탄핵 역풍도 맞고 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그래도
121석을 얻어내면서 선방을 했던 게 김문수 그 당시 공천위원장이었죠. 그래서 김문수 씨에게 네.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여기까지를 끝내도록 예. 뭔가 이 그 애국 시민들이 힘을 몰아줘서 국민의힘이라도 좀 그 다시 개조를 해서 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이거 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니 비슷한 얘기를 어저께 예. 김문수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네. 김문수 후보자가 그 선거 캠프 해단식 예. 그 해단식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문수 죄인에게 마지막 속죄의 기회를 한번 주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하냐? 예. 우리가 지금 그 한미 동맹이 깨져서 주한미군이 뭐 괌이나 뭐 다른 쪽으로 재배치가 되는 순간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 FDI 예. 그 투자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많은 겁니다. 필리핀이 그렇게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예. 아키노 때. 예.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지금 이렇게 됐지만 한미 동맹을 강화를 그 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하고 시위를 하고 미국 조야를 설득하기 위한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이 한미 동맹 그다음에 미중 신냉전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이 힘을 그 합쳐서 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희망을 잃고 지금 뭐 해외 나가기 위해서 그 뭐 비행기표 예약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진짜요? 예. 제 가까이 지내는 분이 아이고야 안 되는데. 은퇴하신 그 고위 공무원인데요. 예. 말레이시아로 가겠다고. 그거는 좀. 뭐 그런 분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은 뭔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그 리빌딩을 하는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절대 이상한 사람에게 권력을 뺏기지 않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양동환 선생이 사실은 1988년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그 논문에서 한국의 이 그 우익 집단의 이 기회주의적인 행태 그리고 이 피난민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가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 게 많으니까. 하지만 먹고 살 게 없고 정말 대한민국 이외에는 어디 그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의지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번째로는 제발 이제부터는 같은 편끼리 좀 싸우고 분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번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이준석 후보를 내쫓은 건 누구예요? 아니 그래도 친윤. 예. 그래도 한 시절 예. 그 정당의 대표를 지냈던 그런 정치인 아니에요? 사실 이준석 후보를 그 당시 당 대표를 쫓아낸 거에 대해서는 예. 정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예. 입이 100개라도 변명할 게 없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뭐 등 떠밀어 가지고 쫓아내 버렸으니 이게 무슨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게 제일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일화가 끝까지 안 된 게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냐. 그럼 그게 가장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편끼리 싸우고 분열해서 아니 무슨 뭐 조선 시대 무슨 사색 당쟁만 뭐 나쁜 짓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사색 당장보다 그러면 난 게 뭐 있어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 뭐 동인 서인에 뭐 동인은 또 노론, 서론에, 남인 북인으로 찢어지고 또 뭐
북위는 또 대북 소북으로 찢어지고 서위는 또 노론소론으로 찢어지고 또 뭐 시파 벽파로 찢어져 가지고 뭐 누가 누구 당이고 뭐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러다 보고 그 자멸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역사를 다 우리가 배웠는데 예. 똑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려고 하니 참. 그러니까 좀 깜깜한 거죠. 진짜 답답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우리가 언론 들어가면 국민의힘은 네. 지금 뭐 이 당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 기능하고 있는 정당이니까 이거를 완전히 갈아 뭉개서 예. 뭐 창조에 가까운 개조를 통해서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힘을 합칠 수 있는 뭔가 진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려면 이제부터는 같은 편끼리 싸우고 분열하지 예.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이게 말씀입니다. 정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카톡에서도 보면 뭐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막 뭐 난리 나는 거 매일 보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그리고 무슨 정치권 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나부터 지금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이재명의 이 집권을 못 막은 내 죄가 크다라고 각성을 해야 뭐가 나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는 그 이번 그 탄핵 국면에서 등장한 이 청년 세대들에 대한 뭔가의 이 그 애국심 국가관 교육이 정말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제가 그 이번에 이 청년 세대들하고 그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뭐 너무 엉터리 탄핵이 진행이 돼가지고 뭔가 막 이제 의분이 나가지고 뭐 거리로 나섰는데 예. 거리로 나서서 막 이제 좌파들하고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뭐 얘기가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더라고요. 좌파들은 논전을 벌이는데 예. 예. 너무 이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쟤네들의 논리를 깨부실 힘이 아하, 없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 아하.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동영상 정말 많이 봤고 우파 그 뭐 여기저기서 하는 뭐 동영상 많이 봤는데 네. 실제로 내가 궁금한 거 이런 거는 아무도 답을 안 주더라.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가 궁금하고 뭐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예.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중요하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펜앤드마이크에서 7월 초부터 강좌여시는 거군요. 예. 네. 자유 리더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일단 10주 과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저녁에 특히 이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그 학교 수업 끝나고 혹은 그 근무가 끝난 다음에 한 2시간씩 모여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이제 강사진을 모시고 예. 내가 궁금한 거를 묻고 답하는 예. 이런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그 프로그램을 7월 2일부터 보면 되네요. 네.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영훈 교수님, 이충근 박사님, 김철원 교수님, 그다음에 대구 계명대 그 초안전을 쓴 예, 예. 이지용 교수님, 다 저희 펜앤마이크와 연관이 그다음에 있는 이승만학당의 주익종 박사님, 그다음에 유튜브하는 고성국 박사님, 그리고 자유경제기업원을 하셨던 김정호 교수님, 연세대학교 유석춘 교수님, 그다음에 김규나 작가, 그리고 저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어디서 이 배우기 힘든 이런 내용들을 직접 그 묻고 지혜를 얻는 예. 이런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수강료는 10만 원인데 예. 대학생이나 대학원 재학생은 그냥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학생증만 가지고 오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되느냐? 우리 유명한 포포도 그랬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본 회포라는 예. 목사님 친구 있습니다. 아시죠? 예, 신학자. 이분이 뭐라고 네. 말씀을 하셨느냐?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무지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우두는 악보다도 훨씬 위험한 선의 적이다. 한마디로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그 우둔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은요, 대한민국의 가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 자유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일제시대 뭐 수탈의 핵심 본질은 뭔지 이런 거를 학교에서도 아무도 안 가르치고 언론에서 예. 얘기 안 하고 부모님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들이 궁금한 거 예. 이거를 묻고 지혜를 얻어가는 철저한 일문일답식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럼 강의 자체가 진행이 되는데 강의를 좀 듣고 아까 보니까 1시간 정도쯤 강의를 듣고 나서 한 30분 정도 예, 주제를 하고 예. 나머지 90분 동안은 이제 수강생들이 오. 나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예, 예. 아니 이런 거를 쟤네들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뭘로 답변해야 됩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그거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그 예. 실천적인 지식을 그 얻을 수 있는 이런 다른 데서는 뭐 어디서도 그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교육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이런 그 강의를 하려면 네. 많은 또 이 비용이 들고 그러는데 예, 예. 뜻 있는 분들이 좀 힘을 합쳐주시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저희가 다 무료로 하지만 예. 뭐 강의실을 빌리고 강사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 예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 그런데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이 그 프로그램을 계좌번호 아까 있던 거 좀 띄워 주시죠. 아이고. 뒤로 가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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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제 그 일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연중 무휴로 저희가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힘을 보태서서 청년 세대들을 깨어나도록 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건전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자. 이런 그 원대한 꿈을 이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 뭐 앉아가지고 한숨 쉬고 무슨 뭐 다른 나라 갈 비행기표 지금 예약할 때가 아닙니다. 좀 제고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맨 오브 라만차라고 하는 돈키호테. 예.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뮤지컬이 예, 예. 아, 아주 유명한 유명한 뮤지컬이죠. 예. 거기에 그 돈키호테가 그 혼자서 솔로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맞아요. 예. 그 이룰 수 없는 꿈의 그 노래 가사가 네.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애국 세력분들의 이 심정에 딱 맞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위로의 말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마는 이 돈키호테의 그 이룰 수 없는 꿈의 노래 가사를 한번 되새기면서 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지혜를 한번 얻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예. 바로잡을 수 없는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것, 멀리서도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을 간직하는 것,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닿을 수 없는 별에 닿으려는 것, 이것이 나의 여정이다. 아무리 멀고 아무리 기약 없는 길이라도 그 별을 따르려는 것, 의심도 망설임도 없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고귀한 이상을 위해서 지옥까지라도 기꺼이 행진하려는 것. 그리고 나는 알고 있어. 이 영광스러운 여정에 진실된 마음으로 임한다면 훗날 내가 안식을 찾았을 때 내 마음에 평온과 안정이 있으리라는 것을.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예. 이제 이 3일 지났잖아요. 네. 이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그게 애국 시민이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진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돕는다. 우리가 일어서야지 미국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하늘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페넨마이크가 자유시민 교육을 갖다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주변 한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대학생 자녀분들 있으면 같이 나오세요. 같이 오세요. 예, 같이. 예. 딱 그 나이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수강료 걱정되시면 그냥 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수강료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절실하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꼭 좀 함께 해주시기를. 그게 바로 애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나서야지. 정말 저 오늘 6월 6일 현충일에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그 신념 하나로 목숨 걸고 산화하신 우리 호국 영령들에게 부끄러운 재윤이 되지 않도록 페넨마이크가 앞장설 테니까요.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국진단 김용삼 대기자와 함께하는 시국진단 그 20번째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긴 20번의 강의 준비해 주신 김용삼 대기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시간부터는 이제 네. 다시 이제 저의 이 본령인 역사로 돌아가서 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선진국에 오르게 됐는지, 예. 그리고 그 진짜 그 원동력은 뭔지 이런 거를 뭐 역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 돌아보는 그런 계기, 그런 내용으로 그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도 정말 좀 많이 좀 기대를 좀 해주시기를. 페넨마이크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좀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기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넨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페넨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페넨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페넨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페넨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페넨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페넨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페넨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페넨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